자, 1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은 당연히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과서 본문을 한번 보면은 옛날에 처음으로 나왔던 인류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데 발견된 그 옛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관계가 있는 인류가 굉장히 많지만 그걸 다 배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는 딱 네개를 집어넣었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400만 년 전에 나왔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인류가 있고 두 줄 밑에 보면 호모 에렉투스, 더 밑으로 내려가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모 사피엔스. 요 네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네 종류 중에 뭐냐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가 속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현생 인류는. 그리고 위에 있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옛날에 살았던 우리의 친척벌 되는 인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봅시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뜻이 뭐냐면 뭐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스트라는 말이 아마 남쪽이라는 뜻일 거고 뭐 피테쿠스 이게 뭐 아마 뭐 원숭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얘는 어, 언제적에 나온 인류냐면 400만 년 전에 처음 출현을 했던 인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네 개의 인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쵸? 이 네 종류의 인류가 존재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포인트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구분한 점이 뭐냐? 당연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각 인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은 뭐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역사니까 당연히 시간이 중요하겠지. 40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했대.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니? 아프리카에서 나왔다. 그럼 얘는 어딜 봐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겠냐? 얘는 걸어 다녔고, 그죠? 완전한 직립보행은 안 된대. 하여간 두 발로 걸었대놓고. 그 다음에 도구도 사용했대. 요 두 가지 때문에 생긴 것만 보면은 뭐 복원한 그림을 보면은 사람보다는 원숭이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지. 하지만 두 발로 걷고 그리고 간단한 도구도 사용하고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원숭이에서 인류로 진화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 사람은 아니야. 얘는. 완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뭐야 다른 애들은 다 호모자가 붙어 있는데 얘는 호모자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중간 단계쯤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얘는 좀 색깔을 달리 해봅시다. 자, 호모 에렉투스는 언제 나왔느냐? 그러니까 언제 나왔고 뭐 어디서 활동했으며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인류로서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호모 에렉투스는 180만 년 전에 나왔어. 그리고 얘는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프리카가 인류의 고향이라서 아프리카에 당연히 출현을 했을 텐데 아프리카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에서도 나타났대. 그럼 얘는 따뜻한 아프리카 말고 아프리카보다 추운 유럽과 아시아에는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얘는 이제 불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직 불을 사용 못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건 증거가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옆에 무슨 숯이라도 발견되면은 이 교과서 내용에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는 불도 사용했고 이제 말을 사용했다. 언어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했다. 만약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세 가지인 거죠. 180만 년 전에 출현했다.
얘는 불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좀 추운데 갈 수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말도 썼다.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증거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해부를 해보면 유고를 봤을 때 얘 목의 구조가 성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류가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비슷한 성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 얘도 말을 쓸 수 있겠구나. 우리만큼은 아니고,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그냥 일반 원숭이들보다는 뭔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런 걸 추론해서 아마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180만 년 전에 나왔고, 아프리카 말고도 유럽과 아시아에도 나타났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프리카에서만 활동을 한 거. 근데 호모 에렉투스는 유럽, 아시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알겠지만 밑에 교과서 밑에 보면은 호모 에렉투스는 유골 이름이 붙어 있어요. 베이징인, 자와인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 이게 뭔 소리냐? 베이징에서 호모 에렉투스 유골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베이징인 이렇게 해버려. 자와라는 그 인도네시아 쪽에 섬이 있어. 거기에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된 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돼. 얘 유골은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돼. 근데 얘는 뿐만이 아니고 뭐 아시아 막 이런 데서도 막 발견이 되니까 얘는 널리 퍼져 나갔던 거야. 위에 횃불도 들고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인류는 얘도 색깔 좀 달리해서 자, 세 번째 인류는 40만 년 전에 나왔어. 처음으로 나온 게.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호모자는 왜 붙어 있냐면 호모라는 것이 호모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리스어일 거야. 라틴어 아니면 뭐 그리스어지. 우리나라 한자 쓰듯이 외국 사람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것들 약간 좀 어려운 말, 속명 이런 거에 붙였을 때 이런 걸 붙이는데 호모가 인간이라는 뜻이라서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이제 진짜 인간 취급을 좀 해주는 거죠. 여하간 다시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들어가면은 이 친구는 어디에 나오냐면 주로 유럽과 지중해 일대에서 나타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얘의 특징이 뭐냐? 얘는 신체 구조와 뇌 용량이 현생 인류와 비슷했대. 그래서 이미 책을 봤는데 얘를 이제 좀 면도 좀 시키고 옷 입히고 지하철 태우면 아예 원숭인가? 이렇게 안 볼 거라는 거예요. 좀 사람인데? 이렇게 일반 사람으로 안 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체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털복숭이 원숭이는 아니야 이제부터. 뭐 털이 많긴 하지만 사람치고 털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완전 원숭이네 이렇게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얘는 특징이 뭐야? 죽은 자를 매장하고 꽃을 낳대. 그러니까 얘는 종교적인 감정, 그러니까 종교적인 감정이라는 게 별게 없어. 사후세계나 죽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종교적인 감정이 없으면 매장 이런 걸 안 하겠죠. 그냥 시체니까 죽은 이상. 하지만 일종의 종교적인 감정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40만 년 전에 처음 나타났고 활동 범위는 유럽과 지중해 일대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우리와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막 완전 뭐 원숭이야 인간 이 정도 차이까지는 이제 안 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생 인류로 가봅시다. 자, 우리 인류가 나타났어. 자, 우리 인류는 언제 나타났느냐? 자,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다 고향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처음 등장해서 얘는 아시아와 유럽 등지로 퍼져나갔다. 뭐 아시아, 유럽뿐만이겠습니까?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 뭐 이런 데까지 건너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이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과 같은 흰체 형질상의 특징을 갖췄다. 그래서 얘도 유골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발견된 호모사피엔스 유골을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르고 중국에는 뭐 상동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달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게 뭐 호모사피엔스 뭐 알겠어. 근데 밑에 크로마뇽인은 뭐냐 이거지.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는 종의 이름이지. 우리 인류를 통칭해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명으로 부르는 거. 근데 뭔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골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크로마뇽이라는 게 별게 없어. 크로마뇽이라는 그 뭐 동네에 있는 뭐 어떤 지명 뭐를 뜻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 크로마뇽이 이제 그 프랑스에 있거든. 프랑스 크로마뇽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유골인데 얘 유골을 해보니 현생 인류와 같더라.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종의 이름이고 크로마뇽이는 그 호모사피엔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뼈다귀 이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호모 에렉투스와 베이징인 자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 호모 에렉투스라는 종이 있는 거지. 얘는 유골 이름이야. 그러니까 베이징인 자와인은 호모 에렉투스인 거고 크로마뇽이는 호모사피엔스인 거죠. 유골의 이름이야. 유골의. 예를 들면 네안데르탈렌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네안데르탈린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유골이야. 유골 이름. 이 유골의 종이 뭐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부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유골이 있어요. 안 적혀 있지만 루시라는 유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골 이름이고 뼈다귀 이름인 거지. 근데 얘의 종이 뭐냐? 루시. 그럼 뼈다귀를 우리가 왜 알아요? 아니 뼈다귀가 발견이 안 되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뭐 네안데르탈렌시스, 사피엔스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유골이 존재하니까 이 종들이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유골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밑에 보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한 후 다양개체의 인두가 공존하다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영양기르기 문제가 있죠. 이거 한번 봅시다.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지역 다 어디서 나와요? 죄다 아프리카지. 인류의 고향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사니까 아프리카는 흑인, 뭐 아시아에는 황인, 뭐 유럽, 뭐 미국 이런 데는 뭐 백인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종류가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유전적으로 가장 다양한 지역이 아프리카라고요. 그래서 죄다 뭐 피부가 검은 흑인들이 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해서 예를 들면 가장 키가 큰 종족 아프리카에 있어. 가장 키가 작은 종족 역시 아프리카에 있어. 이 정도로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류의 고향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인류가 막 예를 들면 호모 사피엔스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아프리카로 가고 아니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일부만 이동해서 그 후손들인 황인종과 백인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아프리카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숫자가 뭐 다르니까. 처음에는 몇십 명만 이동해서 그 사람들 후손들이 유럽인이 되고 아시아인, 아시아인이 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수천 명 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남아있었을 테니까. 그런 겁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면 자, 인류의 탄생을 봤으니까 선사문화의 발전도 봐야겠죠. 선사문화를 보면은 선사라는 말은
글씨가 아주 이상하네. 자, 역사 이전이라는 뜻이. 역사 이전. 그 역사적인 기록이 안 남아있던 시절이라. 그 문자가 없었을 때라는 얘기겠죠? 이런 거. 문자가 없었을 때는 도대체 언제냐? 보통 이럴 때라고 봐요. 고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 두 시대가 선사시대다. 여러분들이 막 한국사 이런 거 배우면 알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다음 뭐겠어? 청동기 시대죠. 근데 청동기 시대쯤 되면은 어, 문자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사시대라고 안 봐요. 근데 보통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는 문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 교과서에 그 예외까지 가르치진 않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선사문화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네를 또 구분하면 되겠지, 특징별로. 구석기와 신석기. 옆에 보세요. 옆에. 구석기와 신석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 구분이 나와 있죠. 사실 얘만 알아도 돼. 되게 쉽죠. 뭐 도구를 뭘 썼냐, 뭐 어떻게 뭐 채집을 했냐 이런 건데 그래도 교과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인류의 출현에서 1만 년 전까지의 시대를 구석기 시대라고 불러. 인류의 출현은 도대체 언제라고 봐야 되냐? 작게 보면 호모사피엔스라고 봐도 볼 수 있겠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봐도 돼요. 400만 년 전이죠. 이미 얘 때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돌덩이 들고 막 짐승을 때려 잡았으니까 그때부터 어,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주로 사용한 게 돌이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는 인류의 출현부터 한 10,000년 전까지는 구석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럼 얘네들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 돌을 썼겠죠. 근데 신석기, 구석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에 썼던 토기는 뗀석기라고. 뗀석기라고 하면은 어, 어떤 거냐면 큰 돌을 막 깨가지고 나온 파편들. 걔 중에 이제 막 뾰족하고 이제 쓸만해 보이는 거를 사용을 하는. 그냥 길 가다 주운 짱돌을 쓰는 게 아니고 어, 그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랄까 변형, 뭐 계량, 뭐 이런 걸 거쳐서 이제 도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돌을 깨부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돌에서 뗐다 그래서 뗀석기라고 불러요. 물론 나는 이제 맨날 그 이 말보다는 이렇게 쓰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뗀석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돌에서 떼내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 가지고 뭐 했냐는 거야. 얘 가지고 채집을 해. 채집을 했어. 그 다음에 짐승과 물고기를 잡았다. 채집가?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돼? 사냥과 채집을 했다라는 거지. 물고기 잡았다. 얘까지 따로 얘기하면은 뭐야? 뭐 그죠? 납치 뭐 이런 걸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옆에 정리된 거에 나와 있잖아요.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 했다. 이걸로 먹고 살았다는 거야. 농사는 안 지었어. 농사. 그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주로 이동 생활을 했다. 얘네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 도구, 불 뭐 이런 걸 사용을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뇽이는 이 현생 인류는 그죠? 문화도 발달시켰겠죠. 구석기 시대의 문화가 뭐냐는 거예요. 보니까 다산과 풍요,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풍만한 여인상을
조각하거나 다산의 상징이겠지. 다산, 풍요 이런 걸 상징하겠죠. 그다음에 동굴벽화를 남겼다. 정리하자면 구석기 시대는 인류가 처음 출현했을 때부터 만년 전까지의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고, 이들은 채집과 사냥, 낚시 뭐 이런 걸 했고, 얘들은 이동 생활했고, 그죠? 얘네들은 그냥 먹고만 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문화를 통해서 유적과 유물을 남겼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여인상을 조각하구나. 여인상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풍만한 여인상, 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 다음에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한 게 뗀석기, 뗀석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딱 봐도 큰 돌을 깨서 만든 것 같죠. 다양한 동굴벽화를 남겼다. 이런 걸 왜 남겼겠어? 그려놓은 게 죄다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고 좀 더 키워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정교합니다. 이렇게 짐승의 모양을 그때는 뭐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짐승을 정교하게 그리려면 맨날 봐야 돼. 맨날 봤다는 얘기는 뭐야? 관찰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짐승을 뭐하러 관찰을 했겠어? 얘네 사냥해야 되니까 관찰 많이 했겠지. 그래서 이런 물론 손재주도 좋았겠지만 이런 정교한 그림들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시체도 매장했고 동굴의 벽화도 그렸고 여인산도 조각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